그날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중얼거리는 남편의 텅 빈 눈동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를 이을 귀한 손자가 사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통쾌한 복수극은 바로 7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남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 강민준, 강남에 꽤 괜찮은 아파트,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성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수진아, 여자는 시집 오면 1년 안에 아들 하나 떡하니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몇 년째니? 어디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 민주는 언제나 엄마가 좀 옛날 분이시라 그래. 당신이 이해해. 라며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두 줄의 선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의 닥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녁에 깜짝 파티를 해주려나 보다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고 무심코 확인한 그의 휴대폰에는 희진 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다정한 대화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당신과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그의 눈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절 붙잡았고 시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서희진이라고 밝힌 여자,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를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여자는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아기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그런데 어쩌죠? 저도 임신했는데. 그녀는 보란듯이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상간녀가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기막힌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 중앙에 옥좌의 여왕처럼 앉은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와 상간녀를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그 옆에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아들놈이 죽을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는 일.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저와 상간녀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둘 다 내 손주를 가졌으니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아들을 낳는 사람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거다. 딸 낳는 사람은 위자료,
두둑이 챙겨서 조용히 떠나면 돼. 그게 이 집의 법이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을 아들이냐 딸이냐로 재단하겠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더럽고 비인간적인 게임, 저는 참여할 생각 없습니다. 두 분이서 아주 잘 해보세요.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꼭 아들 낳는 여자랑 살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나 혼자서라도 반드시 행복하게 키워낼 것이라고.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는 상간녀를 선택했고 제게는 약간의 위자료를 던져주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친구를 통해 시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간녀 서희진은 이미 그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굳게 믿으며 온갖 비싼 보약을 해다 바치고 백화점에서 아기 옷을 쓸어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잊고 새로운 가족 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있었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너 들었어? 지금 난리 났어. 서희진이 오늘 아기 낳았는데 병원이 완전히 뒤집혔대. 친구의 흥분된 목소리에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서희진은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기본적인 혈액형 검사에서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산모님, 아기 혈액형이 나왔어요. AB형이네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제 전 남편 민준의 혈액형은 O형, 상간녀 서희진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O형 아버지와 A형 어머니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당신들이 뭘 잘못 검사한 거겠지? 우리 귀한 손주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봐.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A형, O형, AB형? 이라며 혼잣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상간녀 서희진은 민준과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부유하고 안정적인 민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라는 무기로 시댁에 입성했지만 결국 혈액형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 앞에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남편은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를 이을 손자는 하루아침에 남의 자식이 되었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며칠 뒤 저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란스럽고 비극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출산과는 달리 제 출산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몇 시간의 상고 끝에 저는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은 바로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대를 이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만의 소중한 보물,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후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상대로 사기 결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가했던 모욕과 비인간적인 처사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몇 배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들의 더러운 게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딸을 낳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이와 함께 쫓겨나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을 박차고 나온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100일입니다. 햇살처럼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